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저는 저희 집 마당에 먼나무 앞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나무죠. 겨울에는요, 빨간색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름엔 이렇게 작은 하얀 꽃을 맺고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자, 요즘 제주는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예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 비자 없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국내인들도 들어올 때 이제는 공항에서 코로나를 위해서 체열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실내에서 쓰는 거 말고는 이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창한 여름날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뵈려고 합니다. 뉴스 보셨죠? 한 산부인과 의사인데 몇 년 전에 수면 유도제를 줬다가 환자가 죽고, 그런데 이 사체를 유기했다가 발각돼서 처벌을 받은, 그러니까 징역형을 살았던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가 됐는데 이제는 많이 반성했으니까 처벌이 좀 가혹하다,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죠.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사도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의사는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병원에 근무하던 전문의였죠. 그런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이런 업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약물에 탐닉하기가 쉽습니다. 정상적으로 매일 출퇴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돈이나 시간적 여유는 많고,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직종이죠. 연예인이라든지 재벌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 유도제의 유혹을 떨치기 힘듭니다. 문제는 의사들이 이런 걸 미리 차단을 해야 하는데, 일부긴 합니다만은 악덕 의사들이 미필적 고의죠. 알면서도 일부러 중독되도록 방치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고의로 중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병원에 환자가 되라는 얘기죠. 이 여성도 프로포폴에 중독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의사가 문자를 보내죠. 우유주사를 줄 테니까 오세요. 그전에는 오라 그래도 안 왔는데 우유주사 준다고 하니까 이 여성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들고 나는 걸 엄격하게 체크를 하고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침 병원에 프로포폴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마취제들을 여러 종을 혼합을 해서 의식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의과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는 분이긴 합니다만 나름 전도 유망했던 의사인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 호흡이 마비되면서 여성이 숨졌다는 얘기죠. 당황한 나머지 이제 시신을 자기 차에 싣고 병원에서 한강 고수부지로 방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들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언론의 대서특필이 됐죠. 둘간에 오고 갔던 문자도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얘기입니다. 징역형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면허 취소도 됐는데 이제 많이 반성도 했고 시간도 지났으니 다시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걸 인정했다는 얘기죠. 여기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도 소수긴 합니다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또 애토미 데이트라고 보도가 됐죠. 이것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50도 넘은 분인데 알만큼 알만한 분이 자기 병원 환자 여성들 여러 명에게 프로포폴하고 똑같은 약이에요. 단지 이거는 이제 최근에 도입된 약이니까 마약류로 분류가 안 돼서 의사가 좀 처방하기 손쉽다. 요즘 남용을 많이 하는 약입니다. 이걸 줘갖고, 왜냐하면 이제 이걸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뭐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추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피해 여성들이 오죽하면 나는 이 의사에게 성노예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정도예요. 약에 중독이 됐으니까 이 약을 원하는데 의사가 이걸 줄 때마다 못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약을 독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권리가, 이걸 남용하면 이렇게 피해가 속출한다는 거죠. 뭐 프로포폴 같은 경우요, 원래는 한 병당 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이걸 일부러 주사기에 쟁여서 투여하는 병원도 있다는 얘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도가 뭐죠? 한 병 따서 원래 줘야 할 용량, 체중이 작은 여성들은 3분의 2만 줘도 되거든요. 그럼 남은 3분의 1을 다 모아갖고 주사기에 쟁였다가 엑스트라로 장부 외에 보관하고 있다가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환자뿐 아니고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자기 애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불건전한 여러 관계에서 이런 약들을 주다가 뭐 사람들이 죽는 일이 제가 아는 것만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 다 뭐 과실치사 뭐 등등 해서 형을 뭐 가볍게 살고 나오고 여전히 병원 진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살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도 성형외과 의사네요. 네. 부인하고 재혼을 했는데 지방에서, 근데 부인을 일부러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해서 자는 동안에 심장이 멎도록 119 불렀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는 살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부인이 죽고, 그래서 이분도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뭐 의사는, 이분도 언론에 났죠. 만삭에 자기 부인을 임신을 했는데 욕조에서 이렇게 목 졸라 죽였다. 뭐 이거는 유죄다 무죄다 뭐 다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대법원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죠. 지금 징역 20년 네,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들도 나중에 이제 출소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반성 뭐 이런 과정 거치면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의료법 때문입니다. 65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의 면허 취소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취소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해놨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적어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도 변호사나 뭐 회계사들처럼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면허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2000년도에 바꿨다는 얘기예요. 당시 한나라당이죠. 모 국회의원, 이제 이분도 의사입니다. 지방병원장을 지냈던, 근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위원장이죠. 갑자기 의료법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의도는 그런 겁니다. 의사는 좀 직종이 특이하다. 예컨대 뭐 응급 환자를 보러 차를 빨리 몰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다 교통사고 심하게 나서 뭐 벌을 받는 경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병원을 짓고 뭐 경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 사범으로 뭐 금고 이상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참작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의사에게는 좀 가혹하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비상식적인 그런 법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개정이 된 거예요. 20년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말이 안 됩니다.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학폭에 관여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뭐 의대에 들어와서 의사 면허 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환자라면 여러분들의 딸이나 여러분들의 부인을 뭐 약을 먹여서 성추행을 하거나 몰래 비디오를 찍거나 뭐 강간하거나 뭐 이런 악덕 의사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유, 방송하다 보니까 또 뭐 오마 사건이 다 생각나네. 또 한 빅5 병원의 유명 교수, 이분도 정말 잘 나가던 유명한 교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방불명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마찬가지로 한 여성 환자에게 나쁜 의도로 이런 그 프로포폴과 같은 약물을 남용하다가 여성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어리석게도 그때라도 죄를 받으면 빌고 벌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밤에 몰래 시신을 바다에다 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 탄로가 안 닿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분은 이제 형을 살다가 안타깝게도 교도소 안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뭐 그분들도 다 뭐 나름 사정은 있었겠죠. 근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살인이라든지 뭐 성추행, 약물을 이용한 뭐 강간, 아니면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런 행동들, 아니면 뭐 강도 뭐 이런 거는요, 대한민국 전문 직종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이거요, 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국회에서 이거 빨리 개정하십시오. 옛날 법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고쳐서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는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고 국민 감정이고 또 저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만큼 엄청난 권리가 부여됩니다. 약을 처방한다라든지 수술을 한다라든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 오더라고 표현합니다.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데 거기에 따르는 상한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자의 치료에 사용돼야 할 각종 약물이 아주 못된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요, 저희 비욘디의 멘토 선생님들이나 제 지인 의사들 열이면 열 다 물어봐도 이분들도 저하고 생각이 다 똑같아요. 이 나쁜 의사들은 다 면허를 취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 당부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협회가 솔선해서 국회에다 요청해 주십시오. 중범죄를 저지른 국민 정서상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들은 면허를 영구히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다른 의사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했네요. 네. 아무튼 뭐 우리 사회가 나날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겠죠. 여러분들도 뜻을 모아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주일 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